저희가 최근에 칸 영화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참 다양한 국제 영화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산국제영화제도 굉장히 유명하고 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인가요? 네. 이것도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한마디로 다양한 장르 영화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23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장르 영화제라는 컨셉상 초기에는 저변을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점차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젠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판타스틱 영화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공상과학, SF를 주제로 49개국에서 온 288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오늘은요, 이 영화제에 출품됐던 화제작들 만나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관객들도 찾아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로 골라봤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진범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진범은 살인사건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해 나가는 스릴러 영화인데요. 아내가 살해당하고 절친한 친구가 범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용의자의 아내가 각자 자신의 목적과 의심을 숨긴 채 그날 밤의 진실을 찾기 위해 공조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 속에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유약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고정욱 감독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그려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팽팽한 심리적 긴장감으로 끌고 가는 영화다 보니까 격한 감정씬이 많은데요. 네. 송세벽, 유선 등 배우들의 열연이 극의 개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진범이 누군지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궁금한데요? 다음 영화는 또 뭔가요? 네, 역시 이번 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을에서 고립된 채 그들만의 성에서 살아가는 자매와 또 그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를 만나보시죠. 제목. 와. 영화의 주인공은 가족들을 독살했다는 의혹 속에 마을 사람들에게 마녀라고 불리는 언니 콘스탄스와 온갖 미신을 믿으며 언니를 지키고자 하는 동생 메리켓입니다. 네. 두 자매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삼촌과 함께 블랙우드 성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찰스가 찾아오고 점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에게 메리켓이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와. 영화는 시종일관 미스터리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과 타인의 관계, 집단에 대한 공포 등 현실 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특히 위험에 다가서면서 변화하는 사람들의 심리 묘사가 일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딕 미스터리 소설의 대가 셜리 잭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딕 미스터리란 오래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장르죠. 셜리 잭슨은 영문학의 마녀라고 불렸을 만큼 강렬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영화가 미스터리 스릴러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 볼 때 좀 매혹된다고 할까요? 네. 영상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미장센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연상된다라는 그런 평도 많았습니다. 네.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풍광과 아름다운 대저택, 그리고 신비로운 숲까지 장면 하나하나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특히 화려하고 고상하지만 비밀스러운 장소인 블랙우드 성은 공간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접시, 시계, 벽지 등 디테일한 소품들도 신비스러우면서 어딘지 공포스러운 극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입체적인 캐릭터의 메리켓을 잘 소화한 배우 타이사 파미가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컨저링 유니버스의 더 넌에서 아이린 수녀 역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죠. 헤어스타일과 의상은 물론 구부정한 자세의 독특한 걸음걸이까지 스스로 연구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은 장르물 하면요. 최고봉이 그거잖아요. 요거 뭔지 아시죠? 스튜디오에 좀비가 나타나네요. 좀비물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좀비물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 전 너무 장르인데요. 좋아해요. 예.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좀 못 보겠어요. 네,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인데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출품작이자 올해 칸 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데드 돈 다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지 않는 데드.
영화는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던 어느 날 레스토랑도 경찰서도 장례식장도 하나뿐인 작은 마을 센터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평화롭던 센터빌의 묘지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경찰 3인방과 특이한 장의사가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좀비 영화들을 보면 좀비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요. 또 네. 스피디하게 묘사되는데 네. 데드 돈 다이 속 좀비들은 좀 느릿느릿한 고전 호러 영화 속 좀비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뭐 커피라든가 예. 와인, 와이파이 등 생전에 집착했던 것들을 찾아 헤매는 와이파이요? 좀비들의 모습이 폭소를 유발하기도 하죠. 와이파이요? 네,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를 장르물로 감싸놓은 듯한 와, 영화라고 이거 볼 수 보고 싶다. 있어요. 네, 이거 와이파이 진짜 찾으면서 와이파이.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예. 전기차 네. 운전. 제가 좀비 되면 진행하고 앉아있는 아, 거예요. 근데 강성원도 너무 옛날 좀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세련되지 못해서. 지금 감독이 네. 짐자무시 감독도 참 훌륭한 감독이지만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야말로 총출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배우들 하나하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경찰 3일박으로 등장하는 빌 머레이와 아담 드라이버, 아, 빌 머레이. 또 클로에 세비니, 그리고 사무라이 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미스테리한 장의사 역의 틸다 스윈트는 물론이고요. 네. 또 정말 변신이 멋있죠. 됐네요. 화려하네요.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역의 스티브 부세미, 커피를 좋아하는 좀비 역의 아, 이기팝, 궁금하다. 이거. 그리고 데니 글로버, 셀레나 고메즈 등등 정말 초호화 캐스팅이죠. 예. 대부분 짐자무시 감독과 전작에서 인연을 맺었던 배우들인데요. 네. 연출을 맡은 짐자무시 감독은 독창적이고도 새로운 영상 미학을 선보이는 명감독입니다. 네. 천국보다 낯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예. 또 브로큰 플라워 등의 작품이 잘 알려져 있고요.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비롯해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좀비 영화였습니다. 박스 오피스 소식 한번 볼까요? 박스 오피스. 네. 네. 아, 박스 오피스. 예. 저희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네. Far From Home. 이거 승행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음은 물론이고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내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476만 명 정도의 네.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이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이언맨이 세상을 떠난 후 상실감에 빠져 있던 피터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며 학교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구를 위협하는 새로운 빌런 엘리멘탈과 그에 맞서는 정체불명의 조력자 미스테리오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베니스, 프라하, 런던 등 유럽의 명소들에서 로케이션이 진행돼서 눈을 즐겁게 만들고요. 네. 스케일이 커진 만큼 액션의 속도감도 더 붙었고 또 컴퓨터 그래픽도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네. 이 와중에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려고 노심초사하는 예. 평범한 10대의 모습부터 또 LJ. 히어로로 성장해가는 모습까지 캐릭터를 잘 표현한 톰 홀랜드의 연기는 물론이고요. 네. 무엇보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죠. 누구요?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도 출연했던 제이크 너무 질렌할이 기대돼요. 미스테리오 역을 맡아서 예. 아주 폭넓은 감정과 캐릭터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네. 뭔가 성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배우예요. 아. 우리나라 내한하기도 했었죠.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또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벤져스 이후에 아이언맨 등 이제 여러 네. 히어로들의 49제를 보는 것 같다. 아, 네. 그래서 참 누가 그런 말을? 네티즌들이 아, 얼마나 그래요? 창의적인데요. 네, 그럼 그렇군요. 알라딘이나 기생충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관객 돌파했나요?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네. 네,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이제 한국 영화로서 1000만 관객 돌파에 예, 했으면 대한 좀 좋겠어요. 네, 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여름에도 참 볼 영화 많아서 참 기쁩니다. 오늘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